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62.2%가 향후 10년 후에도 울산에 거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높았는데 반면 취업과 직장, 열악한 문화여가 인프라를 이유로 울산을 떠나고 싶다는 청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청년들의 탈울산 행렬을 막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시민 10명 중 6명은 향후 10년 후에도 울산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울산시가 지난 4월 14일부터 27일까지 울산 시민 3,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른 겁니다. 2년 전 56%보다 6.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울산 시민의 평균 거주 기간은 29.2년, 구군별로는 중구 거주자가 32.8년으로 가장 길었고 북구가 26.8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울주군과 남구, 중구 순으로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공원 녹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 대공원이 있는 중구와 남구 주민들의 만족도가 다른 구군에 사는 주민들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개통 2년째를 맞은 동해선 광역전철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반면 버스와 택시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불만족 이유는 역까지의 먼 거리와 긴 배차 간격, 운행 정보 서비스 부족 등이었습니다. 청년들의 탈울산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19세에서 39세의 울산 지역 청년들 중 울산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46.9%. 하지만 울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20대의 비율이 21.2%로 30대의 2배에 달해 20대의 탈울산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들의 직장 선택 기준의 1순위는 임금과 수입으로 다음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근무 환경을 꼽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년들의 35.3%가 희망 직장으로 대기업을 꼽았고 공기업과 자영업이 뒤를 이었는데 중소기업은 2.5%에 그쳤습니다. 특히 2년 전보다 대기업 희망 응답은 12.3%포인트가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19.3%포인트나 하락해 취업난에도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들의 이주 이유는 연령별로 달랐습니다. 10대는 교육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20대는 구직과 취업, 직장, 30대는 문화와 여가 등 생활 편의 시설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울산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9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탈울산 행렬을 막기 위한 대책과 다양한 정책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2024년 재해 예방 사업으로 총 3건의 사업이 행정안전부 내년도 신규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총 82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재해 예방 사업 평균 사업비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선정 사업에는 서생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과 무동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점골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사업 등입니다. 이 가운데 서생지구는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범람으로 지난 10년간 6번이나 침수가 진행된 지역이며 무동지구 역시 배수 불량으로 침수가 자주 발생해 재산 피해와 생활안전 위험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 중소기업 2곳 중 1곳 이상은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지역본부가 울산 중소기업 38곳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3%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는 판매와 매출 부진이 72.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건비 상승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 중소기업의 52.6%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추석 상여금은 평균 88.6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관내 교육기관 관급 공사 현장에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5억 원 이상의 공사와 1억 원 이상의 용역으로 모두 20건 310억여 원이 해당되며 시교육청은 원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건설 노동자 임금 등으로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수 기간을 기존 14일 내에서 7일 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5일 내에서 3일 내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2023년 임금 교섭을 최종 마무리하고 제도약의 뜻을 모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는 어제 울산 본사 조선경영관에서 이상균 사장과 정병천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상균 사장은 노사가 모두 진정성을 갖고 교섭에 임해 올해 교섭을 조기에 매듭 지을 수 있었고 올해 남은 기간 함께 노력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자고 말했으며 정변천 지부장도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교섭을 매듭 지은 HD 현대중공업 노사는 조인식에 이어 건전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3회 울산시 추경안 등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39건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시 5개 광고물 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3회 울산시 추경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한편 안건 심사에 앞서 문석주 시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도로와 인도 주변 제초관리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과 울산시가 직접 특수장비를 구입해 제초관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 지속가능 발전 포럼이 어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울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어제 포럼은 울산연구원 손수민 연구위원이 울산 생태관광 현황과 활성화를 주제로 연구 발표를 한 데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울산은 생태 가치가 높은 자원을 많이 보유한 만큼 생태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네덜란드 기업청 회원사를 초청해 울산 알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설명회는 지난 5월 네덜란드를 방문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 유치단이 울산을 알리고 네덜란드 기업의 울산 유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덜란드 기업청 회원사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들은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이어 울산 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와 HD 현대중공업, 울산대교 전망대 등을 둘러봤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5개 교직단체와 합의한 7대 긴급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건데요.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교육청과 울산 지역 5개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현장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겁니다. 후속 조치 내용에는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와 교육활동 심의협의체 설치, 법률 전문가와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 활성화 등 모두 7개의 긴급과제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육청은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 이번 달 제정된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국장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심의협의체도 이번 달 내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지속적, 반복적, 특이 민원은 교육청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긴급과제도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울산시의회와 협의해 오는 11월에 교육활동 보호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에서 현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넣었고 앞으로도 입법 추진이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교에 안내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교권 회복 방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발표를 전달받은 일선 교사들은 몇 가지 항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의 경우 해당 학생을 어디로 누가 보내야 할지 장소와 지도 인력이 구체화되지 않았단 겁니다. 지정 장소가 교무실로 되었을 경우 다음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분리 학생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업 준비에 차질이 생겨서 학생들의 합석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노조는 분리 장소를 교장실이나 교감실으로 정하고 학생 분리 조치가 교사들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권보호 긴급지원팀 활성화에 대해서도 단순 학습이나 생활지도 관련 민원은 여전히 담임교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담임교사가 아닌 교무실 담당자가 민원인을 1차 응대할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 학부모가 벌청소 등을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 침해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교권보호 4법이 의결되기도 하는 등 교권 침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젠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 가능할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북구 진장 데이플렉스에서 제2호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진장 이동노동자 쉼터는 달동 쉼터에 이은 울산의 제2호 이동노동자 쉼터로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들여 127제곱미터 규모의 공동 휴게실과 여성 휴게실, 인바디 측정기 등 각종 시설과 비품을 갖췄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택배기사와 배달 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 업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의 창업기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울산의 창업기업 수는 11,131곳으로 지난해 상반기 11,041곳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의 창업기업 수가 모두 늘어난 반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1년 전보다 35.4%나 급감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동구청이 타니베이 관광호텔 주식회사와 지역 일자리 창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구청과 타니베이 관광호텔은 동구 사회적 경제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동구 주민 우선 채용과 일자리 정보 공유, 구직자와 일자리 발굴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타니베이 관광호텔은 동구 일산유원지에 건립 중인 호텔로 올해 10월 말 완공을 앞두고 룸서비스와 식음료, 영업 부문 등 전 분야에 대해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어제 국제안전도시 제공인을 위한 1차 현지 실사를 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손상 감시 체계와 교통안전, 범죄와 극단적 선택, 낙상 예방 등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남구청은 이번 1차 실사의 평가 내용을 보완해 오는 12월 제공인 승인을 목표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공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량을 사랑하는 모임이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지난 14일 청량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0kg짜리 백미 60포를 기탁했습니다. 지난 2003년 결성된 이 단체는 홀몸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청량읍 취약계층 등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다음 달 12일과 13일 하반기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북구 지역에 등록된 반려견과 농촌 지역에서 사육하는 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틀 동안 마을회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미리 지정된 19개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북구청은 800마리 분량의 예방 백신을 마련했으며 반려견 소유자는 접종 시 동물 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